안녕하세요. 금고엄마입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 많이 올랐죠? 이제 떨어질 때도 됐는데 지금이 고점인 것 같은데 하고 파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요즘 금에 대한 관심이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으실 텐데요.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 보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쯤에 금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요즘도 금값과 은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지금 더 투자해야 할지 아니면 팔아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금과 은에 대한 투자 방향, 그리고 금과 은의 값을 결정하는 요인,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평가된 은에 조금 더 편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안전자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하면 금이죠. 최근에 전염병이 터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니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재정정책으로 돈을 확 풀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금리를 낮추면 사람들이 대부분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꺼려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진 자산의 비율을 보면 75%는 부동산에, 그리고 나머지 25%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금융자산을 예금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주식, 달러, 금, 은, 해외 주식, 해외 부동산, ETF, 가상화폐 등 다양하게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방식이 요즘 매우 다양해졌다라고 보이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고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해 놓으면 경제 불황을 해지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인 금과 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재미있게도 금은 달러와 반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시소처럼 금이 오르면 달러가 떨어지고요. 달러가 오르면 금이 떨어집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금도 오르고 달러도 오를 때가 있었죠. 가장 최근 일인데요. 이번 전염병 사태처럼 심각한 수준이 지경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한 3월쯤에 주식이 확 폭락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다들 어떻게 했나요? 달러도 사고 금도 샀죠. 자, 이렇게 안전자산의 수요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금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어떤 상당한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는 둘 다 오르는 현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에 투자를 하시거나 달러에 투자를 하실 때는 미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미국 경제 기사를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거나 그 흐름을 아셔야 투자하실 때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서두가 너무 길었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금투자와 은투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금투자 방식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KRX 금시장에서 투자하는 것이고요. KRX는 순수 금에 대해서만 투자가 가능하고 수수료도 상당히 아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된 영상은 위에 I 표시를 클릭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KRX 금시장이 생긴 것은 금으로 뒷거래가 많다 보니까 금거래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기 위해 KRX라는 금시장을 만들어 투명하게 거래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실버는 금처럼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KRX 금시장처럼 순수 실버에 투자하는 시장이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버에 투자를 하시려면 실버바를 여러분들이 사시거나 실버 통장 또는 코덱스 은선물 H 등에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실버 투자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추후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그럼 실버에 투자하기에 앞서서 실버의 변동성과 가격을 아셔야겠죠? 이게 싼지 비싼지, 그리고 지금 투자하는 게 맞는지 여러 가지로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지금 실버 가격은 올해 들어서 30% 이상 급등을 했고요. 금값이 35% 급등한 수준과 맞먹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이 한 번 오를 때 은은 2번 정도 튀어오르는 습성이 매우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떨어질 때는 반대로 금이 한 번 내릴 때 은이 2번 정도 내리는 습성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금과 은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을 알아볼까요? 가격을 결정하는 기본 바탕은 공급과 수요에 있습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수요, 즉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먼저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는 금리입니다. 은과 금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채권과 대체제의 성격을 띠기도 하는데요. 만약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비슷한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보유한 사람들이 채권을 사게 되면 정해진 이자를 받게 되죠. 그런데 금과 은을 보유하면 이자가 나올까요? 자, 이자란 개념이 없습니다. 자, 이자 자체가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과 은을 팔아서 채권을 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은과 금의 수요보다는 채권의 수요가 높아지니까 은과 금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달러입니다. 은과 금은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인데 달러의 대체제이기도 하죠. 만약 금이랑 달러 중에 어느 게 더 안전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만약 미국이 너무 잘 나가서 금과 은보다 달러가 더 신뢰가 간다 라고 하면 달러의 안전성이 더 높아질 테고요. 그럼 사람들은 금과 은을 팔아서 달러를 많이 사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을 막 풀어요. 경기 부양책으로요. 그럼 달러가 시중에 너무 많이 놔두게 되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사람들은 달러가 안전자산이 아니네? 라고 하면서 이 달러를 팔아서 금과 은을 찾게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이 돌면서 미국에서 재정정책으로 달러를 막 풀었죠. 고용이 악화가 되니 실업수당을 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래저래 재정정책으로 돈을 풀게 됩니다. 그럼 아무리 달러를 많이 찍어대는 국가라고 해도 달러의 가치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이미 유동성이 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재정정책으로 돈을 풀 거야 라고 언급만 하더라도 시중에 달러가 풀리는구나. 그러면 당분간 금값이나 은값이 오르겠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안전자산의 선호도입니다. 세계 경제가 안정적이면 투자에 대한 수요도는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인 주식의 투자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럼 안전자산인 금과 은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요즘 금과 은도 오르면서 주식도 오르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생각해 볼 점은 최근 세계 경제가 안정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금과 은값이 오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왜 오를까요? 바로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 때문인데요.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너무나 많아져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고요. 공매도도 연장됐죠? 게다가 부동산 규제까지 강화되다 보니까 이 주식에 더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외적인 변수도 존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이면 경제위기, 전쟁, 전염병 등 이유가 분명해져서 불안해지게 되면 금과 은인 안전자산으로 몰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기타 수요입니다.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은과 금은 중앙은행, 산업분야, 투자기금속 업계에서 수요도가 매우 높습니다. 금은 대부분 기금속에 쓰이고요. 산업재에 쓰이는 비중이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은 55% 정도 산업재 수요로 쓰입니다. 산업재에 쓰이는 용도가 참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있죠. 바로 4차 산업시대에 쓰이는 산업재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 통근열차, 전기버스, 전기자동차, 경전철 등 제작에 쓰이는 은이 필요로 한 것이고요.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을 극한 기상에 견딜 수 있도록 개조하는 데에도 은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은 전기 전도나 열 전도가 필요한 고급 제품, 즉 태양광 패널에도 쓰이고요.
이 태양광 산업은 5년마다 2배씩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G가 상용화될수록 전기통신망용 전자부품은 물론 의료용 응용 분야에서도 은이 널리 활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은의 공급은 4년째 줄어들고 있지만 그 수요는 7년째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 시 이 점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금과 은값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셨습니다. 은과 금의 가격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변동되고 결정됩니다. 자, 이런 요인들만 충분히 아시더라도 현재 오를지 내릴지 감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변동시킬 요소들에 대한 정보력과 지식을 가질수록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금과 은 가격을 살펴볼까요? 금은 8월 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은 가격도 3월부터 지금까지 2배 이상 뛰었는데요. 지금 금과 은 가격 얼마나 줘야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온스당 몇 달러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힘드시니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금 한 돈을 사게 되면 부가세 각종 세금을 제하고 순수 금 한 돈 가격이 대략 30만 원 정도 됩니다. 은 가격은 한 돈에 4,1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올랐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금과 은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금 가격이 오르면 은 가격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금이 오르고 나면 뒤따라서 은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먼저 가고 동생이 뒤늦게 따라가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럼 금 가격은 대충 알겠는데 은 가격이 싼지 비싼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이걸 측정하기란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간 수십 년간의 은의 가격을 측정할 때 금과 은의 비율로 따졌는데요. 이걸 금은비라고 흔히 말합니다. 금은비는 금 가격을 은 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금 1kg으로 은 80kg을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은비가 50이라면 금 1개를 사는 것이 은 50개의 가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금은비를 보게 되면 1970년대 57.9배와 최근 10년 평균인 66.5배 정도의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80이 넘었다라고 하면 저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0 정도 되었다 그러면 고평가다, 즉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금은비가 높다는 것은 금에 비해 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호황기다라고 하면 은이나 금을 사용해 산업재 등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은값이 비싸져서 금은비가 낮아지는 것이고요. 불황기가 되면 산업재 등 사용을 많이 안 하겠죠. 공장 가동이고 뭐고 많이 생산을 안 하면 당연히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불황기가 될 때는 금은비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지금 7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은 저평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은의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제 변수나 상황에 따라 바뀌니까 투자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금과 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은을 투자하실 때 고려할 점은 금에 비해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승기여서 수익률이 상당히 오를 수 있지만 반대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조정기에는 금에 비해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은의 가치가 회복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처럼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